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업사이클링 브랜드 편집샵을 운영하고 있는 업사이클리스트의 대표 김경준입니다. 네. 1부에 앞서서 세 분의 연사님께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어때요? 강연 되게 잘 들으셨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개념이실 수도 있는데요. 업사이클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업사이클링 그 가치의 경계를 허물다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짧은 시간이나마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제 강연도 좋을 예정이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강연의 시작은 위에 있는 그림으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리사이클링 마크입니다. 리사이클링 마크는 그 마크 자체로도 자원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자원 순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업사이클리스트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마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업사이클링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업사이클링의 어떤 말의 합성어인지도 알고 계신가요? 업사이클링은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링의 합성어입니다. 단순히 버려진 자원의 재사용을 넘어서 버려진 자원의 디자인을 얹고 그리고 그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전혀 새로운 가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 주변에는 그럼 우리가 언제부터 업사이클링을 좀 해왔을까요? 아마 위에 이미지가 익숙하시면 최소 80년대생일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도 있어요. 벌써 여러분들이랑 제가 학생이시면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날 테니까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을 제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면 많이 봤었어요. 일회용 장갑을 다 쓰고 나서 물에 담아서 벌레를 쫓거나 그리고 김장을 담던 고무대야로 잘라서 강아지 집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깨진 항아리에 글씨를 써서 이렇게 동네 이정표처럼 쓰는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업사이클링은 예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업사이클링이라고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자체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은, 예를 들어서 본인이 직접 필요해서 본인이 만들어서 쓰는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이죠. 업사이클링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나 기능적으로 우수한 상품들이 현재 시장에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스크린에 지금 레코드판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LP바에서 너무 오래 재생되어서 판이 튀거나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LP판들은 이렇게 선글라스나 시계 그리고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음악을 들려줄 수 있는 스피커로 다시 탄생하게 되고요. 그렇다면 해변가에 있는 조개 껍질들은 어떨까요?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이렇게 여성분들이 탐낼 만한 반지나 귀걸이, 목걸이 등 이렇게 예쁜 액세서리로도 재탄생됩니다. 우리 주변에 엄청 자주 보이죠? 망가진 자전거들은 어떨까요? 망가진 자전거들을 수거해서 세척해서 깎아내고 이런 일련의 수공업 과정을 거쳐서 멋진 팔찌로 여러분 삶 속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에는요, 이 업사이클링이란 것이 비단 버려진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공간에도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너무나 유명해져 버린 공간인데요. 오래된 성수동에 있는 서울 성수동에 있는 아주 오래된 정미소에 멋진 인테리어를 더해서 갤러리나 카페로도 지금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아주 오래된 동네 목욕탕 있죠. 목욕탕을 공간 재생을 통해서 유명 브랜드의 쇼룸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예로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 업사이클리스트는 이제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최대한 환경에 덜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좀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을 좀 실천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좀 생산하고 유통하기 위해서 누까 코리아를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지금 이미지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어쩌면은 이제 버려지고 이렇게 흔히 그냥 쌓여 있는 쓰레기 더미로도 보일 수 있는데요. 저에게는 되게 귀중한 자원처럼도 보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많이 버려지기도 하는 산업 폐기물인 광고 현수막입니다. 광고 현수막 자체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한 번 하면요, 전국적으로 지방선거를 한 번 하면 10만 개에 해당하는 폐현수막이 쏟아져 나오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매달 불법적으로 수거되는 광고 현수막들이 50톤 이상이 수거가 되고 있어요. 광고 현수막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용 기간이 매우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테드 행사에도 많은 현수막들이 사용될 텐데 날짜가 지나면 100%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광고 현수막 특성상 그 사용 시기가 매우 짧고 그리고 버려지는 양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매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누각은 이렇게 버려지는 광고 현수막들을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유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가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현수막은요, 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로 설명만 해드리니까 좀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예로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저 현수막은 2017년도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한 철인 3종 경기의 광고 홍보 포스터예요. 보시면은 2017년도 12월 달에 실행이 됐네요. 저렇게 날짜가 적혀 있어서 이미 폐기된 현수막이죠. 그래서 제가 저희 현수막들로 만든 제품들을 몇 가지 가져와 봤어요. 이 가방과 이 휴대폰 케이스 그리고 카드 지갑까지 제가 여러분들이랑 잘 보이시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잘 안 보이실까 봐 사진을 좀 준비를 했어요. 제가 현수막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놨는데요. 맨 위에 동그라미 보시면은 그 부분으로 가방을 만들었고요. 저기 열심히 마라톤 뛰시는 아저씨 얼굴로 제가 휴대폰 케이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왼쪽 다리 부분, 신발 부분으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명함 지갑을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12월 31일 이후에는 제가 수거하지 않고 업사이클링 하지 않았다면은 흔히 버려지는 현수막 중에 한 장이었을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저희 한 장의 현수막으로 가방, 지갑, 휴대폰 케이스까지 만들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업사이클링 산업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혀 필요 없던 버려지는 자원에서 새로운 산업으로, 어떻게 보면은 가방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공장에서 탄소 배출이 되는데 그러한 과정조차 줄이면서 어떻게 보면 환경 보호에 일조하고 있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누각의 제품들을 몇 가지 더 공유를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제품은 메신저 백입니다. 저희 대표 상품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여성용 이제 캘리백이라고 하죠. 핸드백인데요. 특히 왼쪽에 있는 이제 메신저 백 같은 경우는 가방 스트랩 보이시나요? 스트랩까지도 이제 자동차용 안전벨트를 잘라서 만들어요. 그래서 최대한 그 제작 과정에서 재활용 소재를 쓰거나 업사이클링에 필요한 소재들을 모아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모든 제품의 한 90% 정도를 재활용된 소재로만, 그리고 업사이클링된 소재로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지쳐 보이죠? 이 사진은 저희 누각의 첫 번째 매장이자 그리고 그 첫 번째 매장의 오픈 전날이에요. 이 사진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그때 당시 좀 상황을 설명을 드려보고 싶어서예요. 이 사진을 보니까 제가 창업 아주 초기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이 창업 전까지만 해도
업사이클링 제품 자체를 좀 좋아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업사이클링 제품을 좋아하더라도 뭔가를 구매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업사이클링이란 개념 자체가 대중화되기도 전이고 유통 채널도 그렇게 다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고 있는 이 아까 보셨던 자전거 팔찌 기억나시죠? 이 팔찌를 제가 사려면은 대구에 계신 그분의 작업실까지 직접 가서 보고 껴보고 사야 하는 거의 그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매우 불편했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는 무역회사에 다녔거든요. 유통회사에. 그래서 제가 마음을 먹고 그 계기로 그러한 에피소드를 좀 겪으면서 누카 코리아에 대한 사업 기획을 시작을 했고 약 1년간의 준비 끝에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오고 나니까 이 사진이 지금 된 거거든요. 이 사진에서는 이 장소는 지금 그 서울에 있는 건국대학교 앞에 있는 커먼그라운드라는 대형 쇼핑몰입니다. 커먼그라운드는 신진 브랜드에 대한 아주 관대한 정책을 갖고 있어요. MD 정책을. 그래서 저희같이 작은 브랜드에게도 그 가능성을 보시고 매장을 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첫날에 이제 오픈을 하기 직전인데요. 상상을 해보시면은 모든 창업자가 그렇지만은 몇십억 투자를 받고 창업을 하지 않는 이상 돈이 넉넉치가 않아요. 그래서 인테리어나 모든 것들을 저희 손으로 그냥 맨 땅에 헤딩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미지에 보시면은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드럼통도 보이고요, 나무 파레트도 보이고, 뭐 철판도 보이고 이러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폐건설 이제 공사장에서 좀 부탁을 해서 수거를 해온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갈고 닦고 칠하고 해서 이제 판매용 집기로 쓰기도 하고 인테리어를 저희가 직접 시공을 했었죠. 그래서 저에게는 되게 특별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의 동력으로 지금까지 올 수도 있었고요. 이 다음 이미지는 이제 약 2년 정도가 지나서 이제 사업 2년 차 때 2호점을 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1호점, 2호점을 이어가면서 사업이 착착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매장을 운영하면서도 사실 어느 순간 고민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고민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업사이클링에 대한 선입견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속으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을지 몰라요. 제가 되게 그래서 좀 마음이 무거운데요. 업사이클링 제품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왜 이렇게 쓰레기로 만든 게 비싸요? 왜 이렇게 어서 너적대 이렇게 주워와서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비싸요? 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 말을 들으면서 매번 상처를 받지만 저는 마치 제 숙제처럼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이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을 때까지 이 일을 해야겠다라는 뭔가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몇 가지 결정을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두 가지 결정을 좀 내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누각을 창업을 하면서 단일 브랜드의 매장으로만 운영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좀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아까 숨어 계셨던 대구에 계신 분들도 모시고 우리나라의 곳곳에 숨어 계시는 업사이클리스트,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편집샵을 한번 만들어 보자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그냥 단순히 매장에서 판매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사업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을 좀 더 효율적으로 알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보자 해서 이제 셀렉샵과 그리고 교육이라는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편집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마침내 업사이클리스트라는 이름이 완성이 됐어요. 업사이클리스트라는 말 자체로 업사이클 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업사이클링을 하시는 뭐 국내외 브랜드를 포함해서요, 약 7개 브랜드 정도가 저희와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지금 처음 이제 매장을 오픈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서울 세화룡 플라자를 통해서 약 30여 개의 브랜드와 함께 업사이클링의 대중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업사이클리스트의 대표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제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업사이클링 디자인 컨테스트가 떠올라요. 이 프로그램은 제가 건국대학교 주변에서 이렇게 좀 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직접 제가 찾아갔습니다. 창업지원단에 찾아가서 이 프로그램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대학교와 그러니까 민간과 관이 학교가 합쳐서 좀 뭔가 프로그램을 해봅시다 해서 기획을 한 건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업사이클링 브랜드에서 건국대 학생들을 위해서 업사이클링 소재를 제공을 하고요.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 학생들은 제공받은 업사이클링 소재로 자유롭게 디자인을 합니다. 뭐 가방을 해도 되고 가구를 해도 되고 카테고리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업사이클링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기초 교육도 하고요. 미신 교육을 한다든지 제품 디자인을 위한 패턴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교육 프로 한 달간의 교육을 통해서 워크숍도 하고요. 뭐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왔어요. 한 달간의 이렇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나면 그 결과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아까 공간에도 업사이클링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그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안에 있는 아주 운영되지 않는 오래된 서점을 개조해서 전시관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전시관 안에다가 한 달 동안 디자인과 학생들이 작업한 결과물들을 전시를 하고 그 전시된 작품들을 평가도 해보면서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하면서 저는 좀 많이 제 스스로가 자극받고 많이 배우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도 물론 만족을 했지만 참여하는 학생들 그리고 대학교 측에서도 너무너무나 좋은 피드백을 얻어서 조금 더 발전된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직접 그 업사이클링 사업 아이템을 창업 아이템으로 이제 갖고 있는 팀들을 모아서 창업 캠프를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업사이클링이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사회 문제 해결형 창업 캠프라고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업사이클링뿐만 아니라 뭐 친환경 테크놀로지를 갖고 사업 아이템으로 하고 있는 창업팀들도 모두 함께 모여서 워크숍을 했고요. 그 결과를 이러한 창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로 창업에 성공해서 브랜드를 런칭한 친구들도 나오게 됐어요. 사실은 업사이클링 창업 캠프는 건국대학교에서도 너무나 피드백이 좋아서 저희와는 지금 업무 협약을 맺고 장기적으로 매년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업사이클리스트로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업사이클링의 대중화를 위해서 몇 가지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테드 유니스트의 초청을 받아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희가 업사이클링 대중화를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성과를 어떻게 보면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뿌듯한데요. 제가 제 강연의 첫 번째 이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떤 거였죠? 첫 번째 이미지 리사이클링 마크였죠. 제가 제 강연 마지막 마무리도 리사이클링 마크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리사이클링 마크가 어디서 유래됐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너무너무나 우리에겐 익숙한 마크인데요. 바로 오늘 테드토크의 전체 주제를 아우르고 있는 메비우스의 띠에서 이 리사이클링 마크가 유래가 됐습니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업사이클링도 마찬가지고 버려진 자원과 새로운 가치 사이의 경계를 허무는 일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대중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트렌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가 해왔던 일이고 하고자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제가 서두에 여러분께 여쭤봤었죠. 업사이클링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냐고. 지금 제가 듣기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대답을 못했던 분들도 오늘 저의 강연을 계기로
업사이클링과 좀 여러분 사이에 경계를 좀 허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앞으로 업사이클 하는 사람들의 활동을 좀 많이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업사이클리스트 김경준이었습니다.